여러분 혹시 이런 귀여운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자, 이 귀여운 캐릭터는 브랜딩의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에는 어떤 심리학 이론이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과학 예우가 디자인 크리에이터 에이아십니다. 자, 많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을 브랜딩에 사용을 하고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 M&M, 여기 어때, 듀오링고 굉장히 많은데 이 브랜드에서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안의 편향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 동안의 편향은 아기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더 정직하고 순진하고 친절하고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해서 브랜딩을 하면 브랜드가 좀 더 친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이 아기 얼굴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얼굴 크기 대비 눈이 굉장히 크고 턱이 짧고 이마가 볼록하다, 이런 거고요. 성인 얼굴이 가진 특징은 이 얼굴 크기 대비 눈이 굉장히 작고, 저는 특히나 눈이 더 작죠. 그리고 이제 턱이 길고 이 두상이 각져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할 때는 이런 특징들을 이용하면 좀 더 아기 얼굴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간단하게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캐릭터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캐릭터는 이제 굉장히 귀엽고 이 캐릭터는 굉장히 좀 엄근진한 표정이죠. 이 특징을 보자면 얼굴 크기는 이제 똑같이 제가 그렸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눈을 훨씬 더 크게 그렸고 눈과 입 사이 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눈을 이 얼굴 크기 대비 좀 작게 그렸고 이 눈과 입 사이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이제 아이라고 느껴지고 이 캐릭터는 성인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게임에서도 보면은 배그나 롤, 리니지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사람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게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리오, 크레이지 아케이드, 별의 커비 이런 거는 1등 신도 있고 2등 신도 있고 3등 신도 있고 이런 좀 비현실이지만 아이 같은 비율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느끼기에도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주는 느낌이랑 성인형 캐릭터가 주는 느낌이랑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브랜드에서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 텐데요. 법률사무소랑 피자 브랜드랑 이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G 캐릭터 이용해 피자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줘. 오렌지색 포인트 컬러와 흰색 배경에 심플하게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야씨, 전에 만들었을 때 잘 만들었는데 또 이상하게 만들었네요. 이게 챗GPT가 말을 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름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G 캐릭터를 똑같이 이제 법률사무소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귀여운 G 캐릭터를 이용해 법률사무소 로고 디자인을 해줘. 포인트 컬러는 오렌지색의 흰색 배경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또 잘 만들어줬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캐릭터는 귀엽게 만들었지만 이 법률사무소라는 건 사실 친근하고 귀여운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고객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과연 여기에 동안의 편향이 적용되면 득으로 작용하냐 독으로 작용하냐 보면 당연히 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안의 편향은 브랜드나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이제 법률사무소 같은 데서는 이 귀여운 캐릭터를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귀여운 캐릭터를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냥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무조건 자기 브랜드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캐릭터 브랜딩을 해서 이제 이런 피자 브랜드를 제가 실제로 이 G 캐릭터와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귀여운 캐릭터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브랜드에도 적용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브랜드는 귀여운 캐릭터보다는 좀 더 신뢰감을 주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진지한 느낌을 내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취향을 거기다 다 담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말리기도 하는데,
있는데, 그래서 모든 브랜드에 귀여운 캐릭터를 적용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 캐릭터 보면 굉장히 귀엽죠. 눈이 굉장히 크고 턱이 짧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동안의 편향이 적용이 됩니다. 저 사실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제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전공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특징을 알기 때문에 뭐 좀 연습해서 따라 해보는 거죠. 뭐 제가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브랜딩을 조금 하는 그냥 디자이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캐릭터 브랜드에만 동안의 편향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더 넓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제품 디자인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끔 우리가 보면 이게 뭔가 눈 같고 여기가 이제 입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들도 쉐입을 보면 이 눈이 이 전체 크기에 비해서 좀 작고 굉장히 가늘고 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얄쌍하고 날렵한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와, 뭐 예를 들면은 미니 쿠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헤드라이트가 반대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좀 더 뭔가 귀엽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에도 동안의 편향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 뇌과학 애호가로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한번 내보는데 그런 게 적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동차와 지금 아까 그 페라리와 이 사이 간격이 얘가 훨씬 더 좁아요. 그리고 이 비율도 훨씬 크고요. 헤드램프 비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볼 때도 좀 동글동글한 디자인에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면 동안의 편향이 적용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좀 더 얄쌍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된다면 동안의 편향과 반대의 느낌으로 갈 이제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고 디자인에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 광고라고 하면 여기 이제 장난감 광고에는 이 아이들을 모델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안성기 배우님 같은 이제 진지한 신뢰를 주는 좀 중후한 이런 배우들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동안의 편향을 어쨌든 생각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안의 편향을 이용하면 디자인을 좀 더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신뢰감을 주거나 좀 무거운 이미지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 동안의 편향이라는 심리학 효과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안의 편향이라는 심리학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디자인에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핫바!